기체에 관한 법칙이 몇 가지가 중요한 게 나옵니다. 보일의 법칙, 샤의 법칙,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법칙이고 세 가지를 묶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보일의 법칙은 보일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발표해서 법칙으로 확립한 거예요. 기체의 압력은 부피와 반비례.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합니다. 이게 더 정확하겠네요.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이제 그림을 그때 그려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수가 하나 누를 때, 두 개 누를 때 이렇게 하면 이제 반으로 줄겠죠. 네. 압력을 이렇게 두 개로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이걸 다시 또 더 얹으면 더 얹는다는 무게를 더 얹는다는 해서 압력이 증가하는 거죠. 네. 누르는 무게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네 개를 얹었다. 이것을 다시 누르면 다시 또 반으로 줄죠. 이제 부피상으로 보면은 자꾸 이게 줄어요. 누르고 있는 무게가 증가했다, 즉 압력이 커졌다. 누르는 힘이 커졌다, 누르는 중량이 커졌는 거죠. 부피가 줄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압력이 2배 됐다. 압력이 4배 됐다. 2배, 4배로 압력이 됐어. 그럼 부피 자체는 어때요? 반절. 반틈이죠? 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배로 늘면은 2분의 1로 부피가 줄는 거고. 압력이 4배로 늘면은 부피가 얼마? 4분의 1로 줄어버려요. 그러면은 압력 늘어난 숫자와 부피가 변화한 거, 압력이 늘어난 거, 부피가 변화한 거 하면은 1이 나와요. 1이 나온다는 말은 처음 그 상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처음 그 상태다. 근데 이게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있죠. 누르면은 소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소개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실. 네. 압력을 가해서 누르면은 분자 간격 사이가 좁아지면서 충돌 횟수도 늘어나고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누르면 속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원칙적으로 팽창합니다. 근데 팽창하지 않고 계속 똑같이 줄었다라고 하는 단서는 뭐냐면 열이 뜨거워진 만큼 밖으로 어때요? 빠져나가서 처음이나 나중에 온도는 어때요? 변화가 어쩐다? 없다. 이런 조건일 때만 이게 해당이 돼요. 만약에 눌렀는데 속에 뜨거워진 만큼 열이 못 빠져나가고 그대로 뜨거워진 채로 갇혀 있다면 다시 늘어날 거래요. 정확하게 이 비율만큼 줄어들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일의 법칙이 기체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 이렇게 성립이 되려면 단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는 일정한 상태여야 돼요. 알겠죠? 네. 온도는 건들지 않아야 돼요. 온도가 건들지 않는다. 이 말은 온도가 안 변한다는 말은 눌러도 뜨거워지면 뜨거워진 만큼 열이 빠져나가서 온도가 어때요? 안 변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에만 보일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온 압축이죠. 쉽게 말하면. 네. 온도가 변하지 않는데 압축할 때. 이게 이제 냉동용어로 말하면 등온 압축이고. 이해하셨죠?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샬 법칙은 뭐냐? 이거죠. 샬 법칙은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와 비례해요. 이것도 단서가 있어요. 단, 압력은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압력은 일정하게 변화가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기체가 조그맣게 담겨 있는데 위쪽에 추가 있어요. 추를 전혀 안 건드려요. 추를 안 건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르는 압력이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0도씨였어요. 가열을 했어요. 273도로 됐어요. 물론 추가 하나 얹어져 있어요. 압력 똑같아요. 알겠죠? 이게 273도가 됐어요. 이게 절대 온도라면 0도씨가 켈빈이 얼마예요? 273 켈빈이죠? 그쵸? 네. 그래서 섭씨 온도 플러스
플러스 273 하면 켈빈 온도 나오잖아요. 온도 환산에서. 네. 그렇죠. 그러면 273도씨가 됐다는 것은 요거 두 배니까 546 켈빈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 온도가 몇 배예요? 온도가 2배가 되니까 부피가 몇 배가 되냐? 2배가 똑같이 돼요. 알았죠? 이해하셨어요? 예. 절대 온도 2배 되니까 부피가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이를 나눠보는 거예요. 무엇을? 부피 늘어난 것을 절대 온도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2배인데 밑에도 2배야. 2배 나누면 2배니까 똑같아요. 없어지죠. 약분되니까. 온도가 3배가 되면 부피가 몇 배? 3배가 되는 거예요. 단 주의할 점은 누르고 있는 무게가 어때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 누르고 있는 무게가 그대로라는 말은 뭐가? 압력이 일정하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저쪽에 식으로 보면은 보일의 법칙이 앞 곱하기 부 하면 어쩐다고? 일정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부피 늘어난 것을 절대 온도 나눠도 일정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 나누기 온도 해도 어쩐다? 일정하다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합해놓은 것을 보고 보일-샤를 법칙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네, 보일하고 샤라고 섞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보리하고 쌀하고 섞어서 밥을 하면 보리만 위로 뜬다. 알겠죠? 네. 밑바닥으로 깔은 게 뭐가 깔아는다? 쌀이 깔아는다. 쌀이 더 무거워요. 보리보다. 네. 퍼지면은 하게 되면 보리만 위로 쫙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젊으신 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옛날에 뭐 먹고 살 때는 보리하고 쌀하고 대부분 보리지만 어쩌다 쌀을 섞어서 먹는 경우가 있었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위에 올라온 앞부가 보일 법칙, 밑으로 가는 게 뭔 법칙? 샬 법칙. 이 합해놓은 것을 보일 샬 법칙이다. 이걸 기호로 바꾸면 압이 프레셔, 부피가 볼륨, 온도 템퍼리처, 그 다음에 뭐예요? 일정하다 콘스탄트. 그래서 식 모양을 기호로 바꿔서 이렇게 쓴다. 알겠죠? 네. 이해하셨죠? 이것을 보일 샬 법칙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나온 김에 아보가드로 법칙을 한번 해볼게요. 기체만한 법칙이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에 적용이 되지만 기체에 적용하기 전에 조금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 뭐 하필이면 원자, 분자, 또는 원자가 조금 어정쩡하게 분자가 못돼서 전기 성질 꼬라지 내고 있는 이온, 뭐 이런 것 등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라고 했어요.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초능력이 생겼거나 아니면 빨리 상담을 가야 돼요. 알았죠? 네. 뭐라고? 눈에 자꾸 헛것인 거예요. 이건 암과의 갈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됐죠? 네. 근데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개수를 셀 때 표가 안 나요. 한두 개 해봤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것을 개수를 세는 묶음 단위가 있어요. 연필도 12개 묶어놓고 한 다스 그렇게 말하죠? 네. 고등어 2마리에 놓고 한 손 한다고 그랬죠? 네. 오징어 20마리에 놓고 한 축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개수를 세는 단위가 있어요. 그 묶음이 뭐냐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네. 223승계라는 것은 소점이 뒤로 23번 빠꾸하는 거예요. 0을 붙이면서. 알겠죠? 네. 이게 빠꾸하는 건데 한마디로 6 다음에 대략 한 동그라미가 23개 붙어 있는 것이고 뭐 02 다음에는 21개 붙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 붙어 있죠? 이거 손가락으로 해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끝났는데 이제 한참 남았는데 23개였는데 아직도 5개 남았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몰이라고 했어요. 응? 우리나라 말로 알고 쉽게 몰. 알겠죠? 몰이라는 것은 원래 무슨 의미다? 원래 개수의 의미다. 개수의 의미. 그래서 가령 어떤 물질의 분자를
1몰 개만큼 1몰 개수만큼 모아가지고 질량을 재고 부피를 재봤어요. 알았죠? 이해하셨어요? 질량과 부피를 재봤어요. 질량 저울로 재봤다는 거죠. 몇 그램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고체와 액체, 기체 나눠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 몇 그램 나가는 거예요. 물질마다 알겠죠? 물질의 종류마다 물질의 성분이 다 다르니까 기체도 몇 그램 나갔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나가는 질량 몇 그램 나갔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걸 보고 분자량이라고 해요. 분자 1몰의 질량. 아시겠죠? 분자 1몰의 질량. 예. 이것이 이제 분자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부피가 얼마나 나가느냐? 분자 종류가 고체냐, 액체냐,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두 달랐다. 잴 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알기 어렵죠, 이러면. 근데 특이한 게 하나 나왔어요. 기체일 때는 기체 종류가 상관이 없이 산소, 질소, 오존, 심지어 옆에 짝꿍이 낀 방구까지 아모니아, 염소 할 것 없이 부피가 22.4리터로 일정하더라. 단 압력은 1기압 0도씨에서. 왜? 보리샬 법칙에서 보면은 부피는 뭐가 관계가 있어? 압력을 눌러버리면 변화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온도도 관계 있죠. 온도가 막 뜨거워지면은 부피가 막 늘어나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을 1기압 0도씨. 절대 온도로 하면 273켈빈. 1기압이라는 것은 표준대기압이에요. 이렇게 맞춰놓고 재보니까 22.4리터로 기체는 분자 1몰계를 딱 모아가지고 부피를 재면 그만큼 나가더라. 즉 그만큼 풍선 크기에 똑같은 분자 개수가 꼭 들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바로 이 부분을 띄어서 기체의 분자 1몰계가 차지하는 부피, 예, 나타내는 부피는 22.4리터로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보가드로 법칙. 알겠죠? 그래서 기체 분자 1몰의 부피는 22.4리터로 어쩐다? 일정하더라. 단 뭔 상태에서? 1atm 몇 도씨? 0도씨 상태에서. 그래서 기체는 부피를 나타낼 때 뒤에 단서가 있는데 압력과 온도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부피는 믿을 수가 없어. 허구요. 왜? 압력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부피가 수시로 변해버려요.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몇 입방미터입니다. 몇 리터입니다 하면 못 믿어요. 알겠죠? 반드시 압력과 온도가 정해져야 돼요. 이렇게 압력과 온도를 1기압 0도씨 상태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 이 상태를 기체의 부피를 나타낼 때 용어가 뭐냐? 이것을 표준 상태라고. 알겠죠? 아시겠어요? 표준 상태, 표준. 영어로 뭐예요? 스탠다드 S라고 하고요. 온도, 템퍼리처. 그래서 T 약자를 쓰고요. 압력, 프레셔. 그래서 T, 그래서 STP 상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죠? STP 상태 그러면 기체를 나타내는 말로서 1기압 0도씨에서 나타내는 끝의 상태를 가리켜요. 이걸 표준 상태라고 하고 STP 상태라고 합니다. 이걸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체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씩, 보일 법칙, 샬 법칙, 아보가드 법칙이 있는데 종류가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이 세 개를 하나로 쫙 압축한 것이 있어요. 그게 모든 기체에 이상적으로, 실제는 아니고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식이다. 그래서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그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한번 필기해보세요. 이 상태 방정식은
좀 전에 배웠던 보일의 법칙, 샤르의 법칙,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 이 세 가지의 법칙을 조합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식을 한번 써보죠. 보일 샤르는 기호로 한다면은 압력과 부피를 곱한 것을 절대적으로 나누면 항상 일정하다. 뭔가 일정한 경우가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은 1기압 0도씨 상태에서 항상 얼마로 부피가 22.4L로 일정한데 기준이 있죠. 1몰일 때죠. 네. 네, 그래서 1몰일 때 이렇게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왼쪽에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압력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온도도 있죠. 그 다음에 뭐야? 부피도 있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등장한 숫자를 여기에다 집어넣어 보면은 뭔가 숫자가 또 나올 것이다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근데 그 숫자가 어떤 숫자냐? 일정한 숫자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것을 이제 기체의 식에서 적용되는 일정한 항상 같은 숫자다. 그래서 상수래요. 상수. 아시겠죠? 기체 상수 그렇게 말하는데 한번 보죠. 1ATM은 다른 식으로 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1ATM은 10332kg F/제곱미터다. 이거 같죠? 환산해보면 또 같은 말로 파스칼로 오면은 뭐예요? 101325 뉴턴/제곱미터. 파스칼 같죠? 다 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 0도씨는 절대 온도로 넣어야 하니까 273켈빈 이게 같겠죠. 그 다음에 22.4리터 이 몰도 이걸 써도 되지만 또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요. 밑에도 1000배 위쪽도 1000배 해보죠. 1000배 1000배 하면은 몰을 1000배 하면 1000몰이죠. 1000은 영어로 킬로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분자가 개수가 킬로몰로 되면은 리터에 1000배가 리터 1000배는 뭐예요? 세제곱미터죠.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니까. 그래서 1km몰의 부피가 되면은 22.4 입방미터가 킬로몰이 돼요. 이 중에서 각각 압력이든 온도든 부피든 골라서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 숫자나. 그러면은 상수가 몇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는 것부터 해보죠. 압력을 1기압 1ATM 그리고 온도는 말 그대로 아보가드로 법칙에 지금 사용되어는 213켈빈.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부피는 22.4 리터 퍼 몰. 이것을 대입을 해보자. 어디에 대입해요? 네? 보일샤에 대입을 해보자. 알겠죠? 대입을 해보면은 보일샤이 PV 절대 온도 나누기가 일정하다 이랬으니까 일단 대입하면은 1ATM 곱하기 22.4 리터 퍼 몰 나누기 273 켈빈 하면은 숫자가 계산기 누르면 나오는데요. (0.082가) 나옵니다. 약반을 위해서 단위는 위아래 다 뒤져보니까 같은 종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단위가 같은 게 없으니까 다 써줘요. ATM, 리터, 퍼, 몰, 켈빈. 그래서 이 단위가 쓰여있는 상수 그러면은 숫자가 0.08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상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식에다 직접 해가지고. 어떻게? PV 나누기 T는 0.08이다. 이렇게. 알겠죠? 아니 숫자를 써놓고 나머지를 대입해요. 왜? 압력이 변하든 온도가 변하든 부피가 변하든 아무튼 간에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뒤지고 볶고 가면 항상 일정하게 되니까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0.08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이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kg/제곱미터, 켈빈, 그 다음에 이거 세 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걸 대입하면은 두 번째 대입하는 거죠.
1033kg/m 제곱미터. 그리고 온도는 213 켈빈 그대로 쓰고요. 부피는 22.4 입방미터로 대입해요. 그럼 대입을 하면은 역시 보일에 차있다니까 PV 나누기 T는 일정한 숫자 나오니까 대입하면 P 압력 1032 kg F per 제곱미터 곱하기 부피는 이거죠. 22.4 입방미터 per kg. 온도는 213 켈빈. 계산기를 뚫습니다. 계산기를 쫙 뚫으면은 네, 848이 나옵니다. 848. 제가 방금 눌러봤어요. 이제 단위는 좀 희망찬 게 있어요. 뭐냐면 킬로그램 F 있고 여기 제곱미터 있는데요. 위쪽에 세제곱미터죠. 요거 비슷한 거죠. 2개 있고 3개 있으니까 약분돼서 이게 하나만 남아요. 알겠죠? 그러면 단위 정리가 킬로그램 F, 미터, 그 다음에 킬로몰하고 켈빈 이렇게 됩니다. 네, 가스 기능사에서는 주로 이 0.08이라는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ATM, 리터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가스에서는 기압, 몇 기압짜리, 또 몇 리터, 용기가 몇 리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오히려 냉동이나 에너지 관리나 이런 기계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많이 씁니다. 또는 아예 파스칼 단위를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알겠죠? 이게 파스칼이죠? 네, 표준대기가 파스칼인데 이걸 1033이 대신에 이 10135 그걸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8314가 나와요. 8314. 8314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윗 단위가 바뀌어요. 봅시다. 이걸 해석해보죠. 기체상수가 숫자만 읽으면 안 되고 뒷 단위까지 읽어야 돼요. 상수는 이런 것은 이제 기체식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 기체의 모든 식들, 대표적인 식들을 다 합해서 봤더니 숫자가 일정하게 나와버린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숫자가 일정하게 나오는데 이 일정하게 나오는 이 숫자를 보고 항상 같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 상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 식은 액체나 고체는 해당이 없는 식이에요. 기체만 보일 법칙, 기체만 샬 법칙, 기체만 아보가드로 법칙이 해당이 돼요. 좀 전에 저희 아보가드로 법칙 이야기했다시피 그래서 기체에 적용되는 상수다. 알겠죠? 기체 상수 또는 모든 기체에 다 포괄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기체 일반 상수 또는 일반 기체 상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식을 한번 이 해설해 보면은 기체 1kmol을 1kmol 다른 말로 하면 얼마? 22.4 입방미터를 불을 떼서 1도로 올렸어요. 켈빈이 1도씨 섭씨하고 똑같죠. 1도를 하면 팽창을 해. 늘어나겠죠. 늘어나면서 피스톤 바깥에 있는 848kg짜리 중량 나가는 것을 1m 밀어제끼만큼 팽창을 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만큼 팽창하면서 이만큼 일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킬로그램 F 대신에 뭘 넣어죠? 중량과 힘이니까 뉴턴미터로도 할 수가 있죠? 뉴턴이 오려면은 10135를 넣어가지고 숫자를 하면 돼요. 네? 알겠죠? 그러면은 8314가 나오는 거예요. 8314가 나오는데 숫자 그러면은 1kmol을 온도를 1도 높이면은 8314 뉴턴의 힘으로 1m를 밀어제낄 수가 있다. 그만큼 일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연력학에서 보면은 킬로그램 F가 어차피 일량이잖아요. 단위가 묘하게. 여기다 427분의 1 곱해갖고 킬로칼로리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연량으로. 킬로칼로리 per 킬로몰도 이렇게. 아시겠죠? 그것까지는 너무 깊게 나가는 거니까 나중에 심화학습 할 때 하시고요. 필기해 보세요.